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좀 늦은 시간에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십시오. 독감. 저 같은 경우는 몸도 좀 아팠고요. 그래서 네, 조금 몸이 아프다 보니까 상담이 밀리고요. 근데 이미 약속을 한 거니까 뒤에 덧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도 아프고 상담도 밀리고, 그래서 밀린 일들 처리하느라 영상을 업로드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이죠. 기축일하고 신묘일, 토요일,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뭐 예상치 못한 사건들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목기운이나 금기운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기운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형님 이름이 기운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희 형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음과 양의 그 원리랄까요? 음과 양이라는 거는 계속, 음과라고 썼네요. 음과 양. 계속 출렁입니다. 출렁이고요. 그 가운데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음기운이 너무나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은 양기운이 이제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럼 거꾸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 음기운의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양기운이 이렇게 강해진 거잖아요. 그럼 양기운이 강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음기운의 힘이 실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명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일간이 있는데 전부 다 목기운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금기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목기운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금기운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사주에서 세력이 목기운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게 됐고요. 금기운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오히려 이쪽에 뭉치게 됩니다. 만약에 토일간이다. 그럼 이제 금기운은 식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식상을 더 강하게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식상의 외모, 식상의 성격, 이 금의 성격, 그리고 이 금의 외모, 그리고 이 금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더 크게 발현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요. 뭐 제가 타인의 명식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편의상 그냥 제 명식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병인일주고요. 그리고 자월 자시생입니다. 추울 때 태어났죠. 그리고 무토, 오화, 그리고 간목, 또 무토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주팔자는 겨울 밤에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춥다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에너지가, 그 기운이 어디에 집중이 되나 하면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집중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나라는 유전자가 그 집중된 기운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무토, 여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오중의 정화, 얘도 뜨겁잖아요. 여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무토와 관련된 사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발생한다. 그리고 무토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십성을 붙이면은 저한테는 이게 식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식신과 관련된 더 큰 사건이 발생한다. 왜냐면은 나라는 이 사주팔자가 에너지가 여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화의 에너지에 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정화는 겁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좌우충이 있는 사람들보다
이 정화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겁재와 관련된 사건들이 더 강렬하게 발현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밤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똑같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낮 시간이면은 덜 춥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그 기운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좀 덜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식신과 관련된 사건, 무토와 관련된 사건이 조금 덜하게 되고, 또 외모에서 이 무토가 차지하는 비중도 좀 덜하게 되고, 그리고 정화와 관련된 사건이나 외모에서 뭐 건강적으로든 뭐든 발현되는 그 강약의 정도가 조금 덜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겁재 이거 되게 막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뭐 잠깐 틈이 난 게 밤 시간이기도 하니까 조금 무섭게 네, 농담이고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간목일간이 있는데 이 간목일간이 금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해볼게요. 신유술, 네, 여기도 신금, 그리고 여기도 경금, 그리고 여기도 경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람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겠습니까? 금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목기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외모나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직업부터 시작해서 성향 이런 것들이 간목에 집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년이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유합을 하면서 금기운이 강해졌죠. 근데 을목이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은 을목이 뿌리가 없더라도 이 을목이 겁재잖아요. 그럼 이 겁재에 대한 심리가 대단히 강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겁재와 관련된 사건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겁재라는 거는 뭐 투자 심리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를 강렬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을신충을 하죠. 근데 을목이 뿌리가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금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의 기운이 간목하고 을목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을목이 뿌리가 없더라도 아주 강렬하게 들어와서 신금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에서 발생되는 이 겁재로 인한 사건이 남들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금묘화실, 연월일시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을의 일주고 해, 묘, 그리고 뭐 인, 그리고 여기 또 미토, 그리고 여기도 을목, 그리고 여기 경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초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주만 보지 마시고 연하고 월을 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보였을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주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목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목의 기운이에요. 근데 경금 하나만 여기 딱 있죠. 그럼 이 사람의 기운이 집중된 곳은 이 경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초년에 이 경금의 성향을 아주 강렬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경금은 좀 남성스럽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기 때문에 뭐 싸움을 잘한다라든가 뭐 복싱, 주짓수, 아니면 드럼을 칠 수도 있고요. 과격한 운동 또는 마라톤 이런 것들에 몰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네, 뭐 정미, 무오, 그리고 병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자. 자, 그럼 이 사주팔자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전부 다 뜨거운 기운이 많잖아요. 뜨거운 기운이 많으니까 이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중의 임수와 개수의 에너지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년을 뜻하는 여기에 임수나 개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초년에는 임수와 개수의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그게 겉으로 강하게 표출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이 사람이 한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정도가 됐다? 그럼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때 가서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강렬하게 발현된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언저리까지 오게 되면 성격이 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수와 계수는 어떤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대 중후반에서 40대에 걸쳐서 아주 깊은 무언가와 만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뭔가 하면요. 음과 양의 이치 때문에 내가 부족한 기운에 대한 성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향, 뭐 취미, 외모, 건강 그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이제 볼게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왜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갑신년 그리고 무오월 을미 신축. 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이 명식 전체를 놓고 기운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지 태어난 공간을 보면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 밤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덥기는 더운데 막 강렬하게 덥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막 죽을 것처럼 덥다. 이건 아니죠. 밤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더우니까 이 사람의 에너지는 임수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임수의 외모, 임수의 성격, 그리고 그 임수의 직업 이런 거하고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나 하면은 초년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요 안에서만 봐도 뜨겁고 그리고 요 신금도 뜨겁습니다. 핫해요. 무토도 뜨겁고 그러면 이 임수가 더 강렬하게 반응을 했겠구나. 물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임수가 천간에 있는가 지장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생깁니다. 만약에 천간에 있다면 더 강렬하게 반응이 돼요. 그런 외모적인 성격이나 성향, 뭐 직업 이런 데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목기운하고 을미니까요. 목기운하고 신축이니까 금기운이 다투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금도 금이라고 써야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30대 중후반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이 금에 대한 성향 그리고 목에 대한 성향도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성격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주를 전체로 볼 필요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임수에 대한 성향도 여전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만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을목과 신금에 대한 성향 또는 직업적인 특성, 건강적인 특성 이것도 보인다라는 의미. 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을 해보시면은 뭐 재미난 거를 많이 이제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예시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실 만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신미 그리고 뭐 정미 그리고 뭐 병오 신사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덥잖아요.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신금이 옆에 있다고 해도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럼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랑 같은 세력인 이 경금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요. 화급금을 당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초년에는 경금의 모습이 있진 않지만 경금이 얼핏 드러나요. 경금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 그럼 초년에도 강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가 이제 태어난 연이 외부고 시주가 내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때는 경금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랑 점점점 친하게 되면서 내부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경금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경금은 좀 남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친하지 않을 때는 경금이 안 보이니까 아,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대단히 친한 사이가 돼서 내부까지 들어오니까 이 경금이 발현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냥 경금이 있다고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간이 약해서 기운이 경금에 집중이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하니까 한편으로는 수기운이 없더라도 수기운에도 집중이 돼 있겠죠. 근데 일간이 너무 화급금 당해서 신금이 정화 옆에 있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같은 세력인 경금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경금의 모습도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밖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내부에 있으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두루두루 생활할 때는. 근데 점점점 친해서 내부까지 들어오면 경금의 모습이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는 사회생활 잘하고 이게 화기운이니까. 근데 아주 친해지면 가끔 가다가 뭐 과격하게 화를 낼 때가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세력도 강하게 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 있어도 이제 공적으로도 이 경금이 발현되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뭐 기운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과다한 기운이 있다면 그거랑 반대되는 기운에 집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너무 추우면 뜨거운 기운에,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은 차가운 기운에 집중이 된다. 또는 금 기운이 너무 강하면 목 기운에 집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간이 이렇게 약하게 되면은 일간이 어떤 기운을 원할까?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외부에 있는가, 내부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무척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건강도 회복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조금씩 더 옛날처럼 자주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 댓글에 영상 자주 올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드디어 영상이 올라왔군요 하시는 말씀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제가 이런 학술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주 빈도 높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절기, 네, 독감 조심하십시오. 저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